친구의 친구는 당신의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커리어가 바뀌는 이제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인생과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친구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친구의 친구가 뭐지? 예, 이게 여러분 영어로 하면 friend of a friend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친구의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여러분 그 네트워크, 그 인맥 관계가 더 촘촘히 초연결 사회로 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개념이,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깝게 만나는 사람, 그 친구로만 바운더리를 좁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친구의 친구라는 그 넓은 친구의 맥락에서 많은 것들을 더 얻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친구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당신의 미래에 직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그리고 친구를 소중히 여길 때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넘어선 그 친구까지도 볼 수 있는 눈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묵자묵이라는 말이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들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한 달이 건넌 그 친구만을 거의 의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그리고 오늘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 친구의 친구는 그 친구를 넘어선 친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참 좁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너무 넓거든요. 근데 왜 세상이 좁으냐, 스몰 월드냐.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하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6다리를 건너면, 그러니까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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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6다리를 건너면 거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실험된 거라서, 미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 미국에서 실험이 진행된 건데 6다리를 건너니까 그 6번째 사람과 이 첫 번째 사람이 알던 사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판 관리, 조심할 건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 이 과거의 일이 터질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또 여러분,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은 과거의 그 친구라는 개념, 그러니까 좁은 바운더리의 친구라는 그 개념 하에서 이제 비롯된 실험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비만해졌어요. 그러면 4년간 당신의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도 여러분 45%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엄청 높아지죠? 그러니까 친구가 비만이면 나도 비만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당신의 친구가 흡연자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또 담배 필 확률이 61%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또 15%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연구들의 결론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뭘 알 수가 있나요? 친구가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환경 설정이라는 개념을 볼 때 친구만큼 강한 환경 설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미래에 좀 더 발전된 상황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를 막고 있다면, 그런 관계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과감히
과감히 잘라내라고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만큼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인들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하는 것보다 인맥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다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오늘 이 인맥, 이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선한 최근 연구의 결과 3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 인맥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고 이런 과학적인 지식으로 채운다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될 거고 또 친구의 친구를 만나게 될 거고 내가 오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내일의 모습을 마주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외모와 성격은 인맥을 구축하는 데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지도 않고 세련되거나 에너지가 넘치지 않으며 외향적이거나 말주변이 뛰어나지도 않아도 그리고 고학력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인맥을 더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막 효과가 있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외모와 성격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인맥을 잘 구축하려고 하고 인맥을 잘 이해만 한다면 앞으로 더 창창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덤 리프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항상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누비는 것보다 옛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이런 성격의 애덤 리프킨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쵸? 이분이 그 대학교 때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때 네트워크 이론을 연구했다고 해요. 네트워크 이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우친 게 뭐냐면요.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연락처들 있잖아요. 그게 딱 한 달이 건넌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 달이 그 사람들,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의 사람들의 친구들, 그 친구들까지도 내 네트워크, 내 인맥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우의 잘 알지 못하는 그 인맥까지도 나의 그 네트워크 연결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잘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매일 새로운 사람을 서로 소개하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IT, 전공이 이제 IT니까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연결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조금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겠죠? 학계에서 교류하던, 학과에서 같이 공부하던, 근데 점점 이게 그 친구의 친구가 들어오고 또 그 친구의 친구가 들어오면서 이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친구가 이 애덤 리프킨에게 점점 그 인맥에서 주는 그 혜택이 누적되면서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많이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개인들이 인맥이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친구의 저자인 데이비드 버커스에 의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개인들은요 성과를 낼 확률이 더 낮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막 친구를 사귀고요, 막 무조건 술자리에 가고, 무조건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인데 질로 나아가지 못한 양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과를 낼 확률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치가들, 여러분 정치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정치가들이 모두 선거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도움을 얻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 인맥 네트워크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친구, 그렇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 그 친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친구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있을 것이다. 나만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내가 미래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맥 네트워크의 개념을 우선 넓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맥 네트워크의 큰 그림에서 또 어떻습니까?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높은 인맥을 구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한 번 더 저희 독서 모임을 PR을 하면 싱큐베이션이 참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서평 쓰는 그런 질적인 모임이 되잖아요. 오늘도 원래 2시간인데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많이 정말 풍성한 이야기 속에 많이 유익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인생 또는 커리어를 바꾸는 강력한 힘에 있어서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대감의 정도를 강한 유대, 약한 유대, 휴면 유대라고 해서 이 유대를 세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는 소개를 드렸었는데 휴면 유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강한 유대는 친한 친구입니다. 약한 유대는 새로운 친구, 새로 사귄 친구. 휴면 유대는 뭐냐면 과거에 이게 휴면 유대가 휴면 계정 있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로그인 접속하다가 안 하면 휴면 계정으로 전환이 되죠. 그 휴면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긴 한데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연락을 안 한 친구가 이 휴면 유대에 들어갑니다. 이 옛 친구예요. 그렇죠. 휴면 유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기회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경로는요, 약한 유대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유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한 유대는 이 강한 유대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면 유대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보, 이 강한 유대는 이미 너무 유대감이 강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가 뭔가 미래를 살아가려면 과거에 해오던 것 외에 컴포트존에서 벗어나서 뭔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것에. 그러면은 이런 가장 큰 기회와 새로운 정보를 만나려면 강한 유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가 서로 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강한 유대라고 한다면 내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약한 유대로 가면 이 친구의 친구죠. 이렇게 한 다리 건넌 거죠. 여기에서 갈수록 이렇게 멀리 갈수록 이게 약한 유대가 되는 거고, 휴면 유대는 이런 관계였는데 옛날에는 한 2년 정도 연락을 한 번도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우리의 커리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미래 진로를 바꾸는 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면 유대라는 거예요. 휴면 유대. 아시겠죠, 여러분? 약한 유대보다 더 중요한 게 휴면 유대라는 거예요. 자, 실험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200명의 변호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네트워킹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 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근데 새로운 친구,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데 투입된 시간과
그리고 옛날 2년 정도 연락을 안 하던 휴면 유대 관계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 약한 유대, 그리고 옛 친구, 휴면 유대, 이렇게 두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자, 소득이 누가 더 높았느냐? 제일 낮은 게 강한 인맥.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선 새로운 게 없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미래 소득에 있어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새로운 인맥. 그 다음이 과거 인맥이라는 겁니다. 과거 인맥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그걸 다져가는 데 있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 약한 유대, 새롭게 인간관계를 구축해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실적을 얻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휴면 유대가 소득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 보스턴 지역에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분야의 사람들이 이직을 했어요. 새로운 직장으로. 근데 이렇게 이직을 할 때 새로운 직장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직장이 사람을 뽑는다. 또는 그 새로운 직장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지원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취직하게 된 그 일자리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빈번히 이게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빈번이라고 되는 거고, 드물게는 뭐냐, 1년에 한 번 또는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거의 만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빈도수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가 강한 유대고 밑으로 갈수록 휴면 유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7% 미만이 강한 유대에서 얻었다라는 거고요. 아주 뜨문뜨문 만났다고 응답한 사람이 27%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죠. 휴면 유대가요. 자, MBA 수업을 듣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00여 명의 임원들, 기업들의 임원들이니까 중책을 맡고 있죠. 교수가 과제를 이렇게 내준 겁니다. 2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줄 만한 인맥을 골라서 연락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실행성, 참신성, 신뢰성, 공감의 정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휴면 상태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게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래될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사람으로부터 얻는 조언이 가치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높았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한 교수 박사가 그레노베터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거의 모든 임원들이 자신들의 휴면 상태 인맥과 다시 연락을 취함으로써 엄청난 가치를 얻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포곡선, 가치의 분포곡선은 확연히 약한 유대 관계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여러분, 약한 유대 관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이게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노베터 박사님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은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 달갑지 않은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 동료에게 그 전화를 건다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과 달가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연락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휴면 계정에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 그래서 휴면 상태에서 얻은 조언이 가치가 높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휴면 유대를 말씀드렸는데 왜 휴면 유대가 새로운 유대보다 더 많은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휴면 유대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아예 생판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시작하는 그 스타트가 좋은 거예요. 신뢰감을 갖고 시작하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부, 경험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신선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면 유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데이비드 버커스 교수가 저자이면서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그걸 정리해서 공부를 했으니 실천해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옛 인맥은 있잖아요. 연락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연락이 뜸한 여러분 6명에서 10명이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많잖아요. 근데 막 연락하면 막 부담되고, 내가 너무 오랜만에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좀 이상한 사람처럼 되고, 뭘 또 막 영업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오해받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하기 어려운 분들은 쳐내고, 한 6명에서 한 10명만 추려내보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한 2년 정도 연락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서 이야기를 시도해보라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주제를 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말고 이런 의도를 전하는 거죠. 정말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연구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부를 했으면 실천으로 옮겨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실천하기가 조금 막연하신 분들은 어느 공동체라든지 어디에 속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오늘 이제 싱큐베이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옛 인맥은 아니겠지만 약한 유대감을 통해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루 공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군대에 있던 동기들로부터 연락이 와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원에 있던 친구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고,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하기가 좀 뭐하다면 그런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다리를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그 휴면 유대의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 그런 접근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휴면 유대라는 건 정말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세렌디티피, 정말 뜻밖의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뜻밖의 행운이라는 게 그 말뜻이 뭡니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행운이잖아요. 그게 바로 휴면, 유대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구의 친구는 당신의 미래다. 저 세상은 스몰 월드. 자, 오늘 네트워크에 관한 과학적 지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외모와 성격은 여러분 인맥을 만드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친구의 친구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내가 인맥을 앞으로 갖춰가면 좋을지 더 동기부여,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놓고서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친구의 친구는 미래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친구의 친구가 미래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고 투자해보고 시도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단순 양만으로는 안 돼요. 많이 안다고 해서 막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휴대폰에 연락처를 막 100개, 200개 늘린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 가운데서도 의리,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같은 비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정말 뭔가 생산적인 그런 네트워크 인맥을 구축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강력한 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는 여러분 약한 유대, 더 나아가면 휴면 유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체인지 그라운드가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 신영준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신영준 박사님은 제가 어디서 만났느냐? 약한 유대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정말 그 약한 유대를 통해서 만났지만 어떻습니까? 그 박사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정말 제 미래를 바꿀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약한 유대에서 휴면 유대까지 여러분 나가보시라는 거. 특별히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분 2기의 싱큐베이션에 꼭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오시면 정말 오늘 막 서평 쓰시고 토론하는 2시간 반 동안 토론하는 그런 모임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약한 유대가 강한 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체인지가 커지면서 점점 또 약한 유대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서 약한 유대에서 뭐가 연결이 됐나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보면 대교가 연결이 되고, 그쵸? 로크미디어가 연결이 되고,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PD님들이 1차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싱큐베이션에서 그룹 원님들이 또 연결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어떤 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약한 유대와 휴면 유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한번 네트워크, 인생을 바꾸는 친구의 친구는 당신의 미래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적용 한번 꼭 해보세요. 적용이 제일 중요하죠? 옛 인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을 해보세요. 6명, 10명 정도 추려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버커스 교수님이? 당연히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마음, 감정을 뛰어넘어야 된다. 한 번쯤은. 휴먼 계정이 아니라 휴먼 유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생산하면서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죠? 컴포트 존에서 여러분 스트래티지 존으로 가려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수밖에 없어요. 꼭 해보시라. 그리고 약한 유대라는 관점에서 내가 한번 새로운 그 네트워크는 좀 질이 좋은, 질 관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